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중국 담당하고 있는 정정영입니다. 최근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주가 반등이 꽤 있었고, 본토뿐만 아니라 홍콩 그리고 미국의 ADR까지 중국 주요 기업들이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크게 반등했던 기업들은 주로 구조적 성장주 그리고 홍콩의 빅테크 중심으로 많이 올랐고요. 요 며칠 잠깐 흔들리긴 하지만 이거는 최근에 급등한 게 있었기 때문에 잠깐의 숨고르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냐면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중국의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재확산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출렁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국에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내년의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의 연관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11월 중순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지시를 통해서 중국의 기존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효율화시키고 경제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과학적 정밀의 방역을 취하겠다라고 하면서 아예 기존의 모델에서 저는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존에는 확산 조짐만 보여도 락다운을 해라였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 자체를 막겠다라는 거지만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주도하에 바뀌었던 방역 모델은 어느 정도의 확산세는 본인들이 감안을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확산세를 감안하겠다라는 의미는 중국 정부가 모르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과학적 정밀 방역을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확산세가 퍼져나가는 걸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진 않다. 즉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방역 조치를 바꾸기 위해서 수없이 돌려봤을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안에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중증 환자를 대응하기 위한 그런 병상 확보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강도로 방역 조치를 풀어주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확산세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방역 조치를 바꿨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확산을 중국 정부가 의도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시뮬레이션 결과 범위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처럼 중국에서 확산세가 다시 일어나고 일부 지역에서 사실 시 전체를 봉쇄한 것도 아니고요. 성 전체를 봉쇄한 것도 아닙니다. 시 안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파트 단위나 아니면 조금 넓게 잡아서 구 단위로 봉쇄를 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과연 중국의 코로나 정책이 다시 11월 중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혹은 대규모 락다운을 다시 한번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냐 대표적인 사례로 올해 3월, 4월에 있었던 상해 락다운 충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희가 가장 아이러니했던 점은 뭐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이제 동절기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가 훨씬 더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라는 대부분의 예측이 있었어요. 예상이 있었는데 중국은 이와 반대로 우리는 지금부터 과학 정밀 방역을 하겠다. 함부로 락다운하지 않을 것이고 함부로 사람들을 잡아놓고 전수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완전히 상반된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즉 동절기에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음을 감안하고서라도 지금은 중국 정부가 코로나 방역 정책을 조금 더 경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바꿔도 된다라는 판단이 이제는 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보면 확산세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조금 더 봐야 되냐? 제가 사실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중국의 코로나는 확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망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3, 4월 상해 락다운 충격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당시에도 확산세가 많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갑작스럽게 사망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이번에 조금 우려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게 상해 락다운 충격, 그러니까 5월 정도였죠.
그때 이후로 지금 6개월 만에 다시 한번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뭐 한두 명 정도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방역 조치가 바뀌고 있고 사망자는 일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주요 확진자가 나오는 지역에서 매일 진행하는 코로나19 브리핑을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확산세는 엄중하긴 하지만 위험하긴 하지만 현재 확진자 중에서 위중증 환자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중국이 계속해서 사망자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꼈었고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까봐 걱정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이후로 뭐 통계상으로는 위중증 환자를 발표했을지 몰라도 이런 중국 정부가 나서서 공식 브리핑에서 위중증 환자가 별로 없다라고 얘기했던 경험은 사실 제 기억상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방역 조치가 효율화되고 나서부터죠. 그때부터는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지방에서 코로나19 방역 브리핑을 할 때마다 확진자는 많지만 위중증 환자는 별로 없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별로 없다라는 건 또 어떤 의미냐면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과거 대비 많이 줄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확산이 될 것이다라는 건 인지를 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감안을 하고도 방역 조치를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크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시장이나 경제 전체 차원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사망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는 위중증 환자가 많이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망, 치명률 자체도 올라갈 가능성은 크지 않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치명률을 말씀드리는데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명률은 1% 극초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도 이제는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는 1%대에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즉 지금 이번에 확산기가 한 번 더 확 올라가고요. 반면에 중국 지방 정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 정말 중증 환자, 위중증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중국의 치명률도 이번 확산세를 통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의 치명률도 1% 후반대에서 뭐 중반, 초중반까지 낮아질 수 있고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동태적 제로 코로나의 과학성이 이제는 치명률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가 올해 말 내년 초중순이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산세 때문에 뭐 주가가 잠깐 흔들린다라고 본다면 오히려 저는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 삼는 게 훨씬 더 나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는 확산보다는 사망자를 조금 더 보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건 중국의 내년의 경제성장률 목표인데요. 아시다시피 올해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5.5%였고요. 3분기까지 누적으로 보면 3%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실상 지난 7월에 중국 정부가 우리가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톤의 얘기를 계속 꺼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경제가 하방 사이클에서 더 강하게 내려가지 않게끔 만들어 주겠다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3분기까지 보여왔던 3%의 경제 성장률에서 뭐 4분기에 정말 많이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크게 개선될 여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3% 중반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올해는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뭐 중국 정부도 인정을 하고 있고 전 세계 뭐 글로벌 IB들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도대체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가 점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내년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정말 못해도 6%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냐? 대표적으로 중국 국무원 경제총괄부처죠. 이 국무원 산하의 싱크탱크인 중국 사회과학원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2035년까지의 중국의 중장기 계획, 예를 들면 2020년보다 뭐 GDP를 2배 이상으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중장기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의 경제 성장률이 최소 6.4%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보다
완전한 고용, 그러니까 충분한 고용을 만들기 위한 경제 성장률은 내년에 최소 6.8%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결국 2023년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는 6% 이상을 바라보고 모든 경제 목표치, 모든 그런 업무의 목표치가 6.0 이상 달성을 타겟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의 이제 정치협상회의라고 해서 내년에 열릴 양회죠. 양회에 전인대와 정협이라는 이런 큰 두 개의 기구가 있는데 이 정협에 있는 경제위원회에서도 지금 중국의 경제를 바라볼 때 분명히 5% 성장을 달성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우리가 타겟으로 해야 되는 목표 레벨은 어느 정도냐? 올해와 내년의 평균 경제 성장률을 5% 이상으로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금 3분기 기준으로 3%이고요. 정말 잘 나와서 저희가 4%라고 본다고 할게요. 그럼 내년에 적어도 6% 이상이 나와야 두 해 평균이 5% 이상이 달성될 수 있는 겁니다. 즉, 지금 중국의 경제학자들, 싱크탱크 쪽에서는 내년의 경제 성장률은 무조건 6% 이상이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시나리오인 것 같고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목표입니다. 이렇게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과연 저희는 어떻게 이게 달성될 수 있을까라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저는 소비라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태적 제로 코로나가 올해 하반기부터 말부터 점차 방역 효율화, 그다음에 그 경제 부작용 최소화 쪽으로 모델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걸 어느 정도 감안한 주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작년 기준으로 중국의 전체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4%고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이었던 2019년 기준으로 보면 56%였습니다. 즉 중국의 경제는 결국에는 50% 이상 소비가 이끌어가는 시장이고요. 이 소비 중에서도 대부분이 서비스 경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있었던 중국의 동태적 제로 코로나 정책, 그리고 부동산 규제 정책, 그리고 그 외에 빅테크를 포함한 중국의 기업 활동을 제약했던 모습들이 내년부터는 최근 2년에 비해서 상당 수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저는 오히려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내년 3월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실제로 6% 이상 찍히지 않더라도 혹은 6%를 찍더라도 저희가 그거에 대한 신뢰가 많이 높지 않은 상황이죠. 대부분의 투자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내년에 중국의 6% 성장을 달성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있었던 중국 정부의 정책 스탠스 변화,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규제해서 부양으로 바꿨고 동태적 제로 코로나도 새로운 국면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본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조금 더 지금의 부양 기조가 강화되기만 하더라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꽤 높게 점치는 그런 의견들이 점차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해외 글로벌 투자 기관에서 점차 중국이나 홍콩의 투자 비중을 올려잡는 의견을 변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비중을 줄이자, 축소를 해야 된다, 혹은 높아봤자 중립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중국 정부의 본격적인 정책 스탠스 변화를 반영한 주가 반등을 조금씩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정책이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따라올 건 이제 실물 경제가 뒤에서 따라올 텐데 내년에는 이 실물 경제가 실제로 개선되는 모습을 조금 더 기대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하고도 조금 더 남아있는 시간인데요. 최근에 이제 반등 이후에 잠깐 주춤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중국의 친시장적인 정책 변화가 다시 한번 시장의 이런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요소로 계속해서 작용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